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요일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슴 벅차고 신나하시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날씨도 기가 막히죠? 이제 더운 여름, 습했던 여름이 물러가면서 선선하고 햇빛은 따뜻한 그런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이 추석이 지나고 난 이후 10월 말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쌀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을 날씨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전국 투어 콘서트 때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너무나 좋긴 했지만 봄에서 시작되어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좀 힘들었잖아요. 아마 올해는 이 선선한 날씨에서 추위와의 또 이런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날씨가 따뜻하건 춥건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임영웅이란 가수만 응원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능, 전국 투어, 영화까지 임영웅 빛나는 존재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본격적인 활동 신호탄을 쏘아내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신곡이 발매될 때마다 차트 1위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임영웅은 올해 하반기 새로운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티저 영상, 인터파크 티켓 업체에서 전용 상담, 전화까지 만든 건 더불어서 전국 투어 콘서트만이 아니라 좀처럼 예능에서 모습을 잘 보이지 않던 임영웅이 예능에도까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여 주목받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녹화에 참여한 거죠. 그리고 신동엽 씨와 서장훈 씨와 출연자들의 어머님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또 후속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능방송 프로그램까지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일단 그 얘기 하기 이전에 자, 이렇게 예능방송에 이어 영화 소풍까지 OST 곡이 삽입이 되면서 벌써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행보가 어떻습니까? 전국 투어 콘서트 시작을 알렸고 그 다음에 예능방송 출연을 알렸고 영화 OST 소식까지 알렸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금주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또는 타임테이블 관련된 것들이 발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점점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한 주에 거의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씩 임영웅님에 대한 깜짝 놀랄 기사들이 아주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유튜브 영상 조회수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영웅 아비앙또 음원 영상 1200만 뷰 돌파합니다. 지난해 5월 2일 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으니 이제 4달 정도 됐는데 4달 사이에 1200만 뷰면요. 한 달에 300만 뷰씩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조회수 파워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지금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가 된다면 또 얼마나 그 조회수가 폭등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일요일이면 빼놓을 수 없는 차트가 있죠. 바로 멜론 탑백 차트 되겠습니다. 자, 이 멜론 탑백 차트에 오전 8시면 벌어지는 기적 같은 마법이 있죠.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차트 줄 세우기. 아, 역시 이 방탄소년단과 악동뮤지션의 신곡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 아쉽게도 1, 2위는 놓쳤지만 임영웅님의 자작곡인 모래알갱이가 탑3 안에 진입을 하면서 그 뒤로 줄 세우기가 쫙 이어집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뉴진스,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런던보이, 이제 나만 믿어요, 폴라로이드, 아버지, 또 뉴진스, 인생창가, 아비앙또, 손이 참 곱던 그대, 사랑해 진짜, 연애편지, 보금자리. 딱 20위내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싹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악동뮤지션이라는 그룹의 노래가 2위를 차지했는데
같은 앨범의 다른 노래가 21위인 걸 보면 임영웅님이 비록 모래알갱이가 3위를 차지했지만 2위를 차지한 악동 뮤지션보다 얼마나 더 엄청난 차트 내에서의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20위권 내에 지금 순위를 모조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앨범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 파워 때문입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넘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예능 출연까지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 많은 분들이 미운 우리 새끼의 임영웅님이 등장을 알리게 되면서 다양한 이 추측과 예상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임영웅님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뭐 다시는 재혼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과 영상을 만드는 채널들도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저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치졸한 짓은 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런 채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임영웅님이 활동을 재개하면요 온갖 가짜 뉴스들이 많이 터져 나올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올리는 또 다른 예능 방송에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소식도 뭐 어찌 보면 가짜 뉴스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상하는 거랑 마치 어머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나는 재혼 안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어찌됐건 이제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시작이 되면 많은 분들이 암표파리들을 겪어야 할 것이고 임영웅님이 활동을 많이 할수록 가짜뉴스는 더 많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현명하신 영웅시대 분들은 지혜롭게 판단을 지금처럼 해오듯이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자, 이런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제가 이번 미우새 출연을 확정지었을 때 이런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렸죠. 콘서트 때, 앵콜콘 때 임영웅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제가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예능 방송에 좀 출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는 출연을 해도 될 만큼 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자신감을 가지고 출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임영웅님이 예능 방송을 출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었던 대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임영웅님이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이미지 소모를 고려하여서 예능 방송을 많이 자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한켠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스스로의 마음속엔 내가 지금 출연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스스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임영웅님에게 이 예능 방송 프로그램 출연, 그것도 간판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라는 건 큰 부담이 됐었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아마 임영웅님이 예능 방송 출연이 적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덕분에 좀 많은 사랑을 받게 된 만큼 출연을 고려해보겠다. 1년에 한두 번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미운 우리 새끼의 임영웅님이 등장을 확정 지었단 말이죠. 녹화를 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아니 수호씨 그러면 그 다음 예능방송 출연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이건 역시 제가 제보를 받기도 했고 실제로 커뮤니티를 보니까 몇몇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자 우선 힌트는 바로 이 사진에 있습니다. 아니 이건 수호씨가 이미 상세하게 분석했던 임영웅님의 근황사진 아닌가요? 여기에 많은 스포일러가 있다. 힙합의 느낌을 담고 있다. 뭐 이 신발과 목걸이, 팔찌까지 임영웅님이 이 사진 한 장에 담겨져 있는 스포일러가 굉장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중에 스포일러가 아닌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아무렇게나 딱 선정해도 여기 있는 이 사진도 임영웅님이 뭐 때문에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하냐 콘서트 때문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실제로 콘서트 준비를 임영웅님이 이미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최근 트렌치 코트 요걸 또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 호남평야처럼 넓은 콘서트장 아니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야외 콘서트는 아니지만 실제로 임영웅님이 엄청나게 어라운드 돌출 무대를 만들면서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겠다.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임영웅님이 축구 응원 갔을 때, LA 갔을 때, 예능 유튜브 찍었을 때 등등. 그러니 어떻습니까? 요번에 공개된 이 다리로 건행을 표현한 이 모습조차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스포일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스포일러였냐? 바로 요 이모티콘 단 하나에서 오는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임영웅님이 저 사진을 올리면서 이 곰돌이 인형 스포일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예측을 드렸죠. 임영웅님의 이름에 웅자가 곰을 상징하는 웅자하고도 이렇게 글씨가 같다 보니 임영웅님이 저렇게 자신이 앉아있는 모습이 곰인형이 앉아있는 모습처럼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복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미운 우리 새끼 예능 출연을 확정지었어요. 이게 갑자기 기사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예능방송 출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임영웅님이 어디에 출연을 하거나 또는 뭐 광고가 됐건 무엇을 촬영했을 때 항상 스포일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청정원 햇살 담은 간장 했을 때 임영웅님이 이모티콘으로 간장이 타는 것처럼 햇살을 타는 것처럼 이거를 묘사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사진 한 장에 담겨있는 이모티콘과 이 동작에는 뭔가 스포일러가 다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예능방송 프로그램과 이 곰돌이 인형을 이어보면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예감이 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나 혼자 산다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소씨,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 우리 임영웅님이 정말 등장한다고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건 아직 모르지만 이건 저도 제보를 받았고 직접 분석을 해본 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각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표 예능 프로그램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미우새와 나 혼자 산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전참희 씨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선 왜 나 혼자 산다로 말씀을 드렸느냐?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 혼자 산다의 곰인형 아십니까? 이 곰인형이 윌슨이라고 해서 이 나 혼자 산다 출연자들에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곰인형이잖아요. 자신들이 생활하는 이 집안에다가 이렇게 곰인형을 옆에 같이 두고서 인터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소품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 나 혼자 산다를 이야기할 때는 이 곰인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왜 임영웅님이 굳이 나 혼자 산다에 등장을 합니까, 소시? 다른 예능도 많은데요. 자, 그건 이제부터는 저의 분석입니다. 잘 보시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최근 엄청난 자가를 구매했잖아요. 그가 선택한 집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 메세나폴리스를 무려 현찰 51억 원을 주고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 기사 제가 이미 전달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입주한 이 초호화 아파트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궁금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임영웅님이 인스타 라이브를 할 때 옷방에서만 이렇게 라이브를 하니까 이거 임영웅님이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렇게 옷방에서만 촬영하는 게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이 이미 메사나폴리스에 산다는 게 기사로 다 났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연예인들은요 아예 방송 활동을 안 하거나 정말 칩거 생활만 하고 팬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유튜브도 하지 않는 그런 가수들을 제외하고는요 자신의 일상이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랜선 집들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집을 소개하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최근에 이 방탄소년단의 방탄TV 유튜브 채널에는요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이
자신의 엄청나게 비싼 용산구에 위치한 초호화 아파트 자가를 소개합니다. 집이 정말 멋지거든요. 그리고 온 집안에 정말 엄청난 가격대의 미술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는 스타의 삶이 허세일까요? 독이 될까요? 이 스타의 이미지에 해가 될까요? 저는 절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렵고 힘든 가정과 그런 과정을 버텨내면서 올라온 스타들은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냐라는 겁니다. 이 RM이라는 멤버도요, 이렇게 성공했지만 소박하게 짜장면 시켜서 배달 음식 먹으며 우리처럼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일상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얼인 거죠, 리얼.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에 어디가 허세스럽고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세나폴리스를 임영님이 매입한 걸 가장 먼저 당당하게 전달해 드렸죠. 만약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게 허세로웠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 정말 힘든 연습생 시절을 거쳐서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하여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왜 임영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됐냐면 이 멤버가 거주하는 곳이 용산구인데 이 용산구에서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가 또 용산에 위치를 해서 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한강을 지나서 사무실로 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 아티스트 임영님 어떻습니까? 이 메세나폴리스 근처에 물고기 뮤직 신사옥이 건물이 소속사 건물이 있고요. 임영님 한강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이 나 혼자 산다에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죽했으면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집을 소개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 줄지어서 출연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임영님이 힘들었던 과거가 그것을 끝까지 자신의 이미지로 끌고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값지다. 이게 맞는 거죠. 임영님 건물도 더 많이 사고 슈퍼카도 타고 롤스로이스 같은 고급 세단도 타고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했을 때 임영웅이란 가수를 바라보는 수많은 MZ세대들 이제 시니어 세대 중에서 임영웅님을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요. MZ세대들에게 한 번 더 성공의 아이콘으로 각인될 수 있는 중요한 출연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예능을 출연하겠다 했던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아마 미우새를 거쳐서 나 혼자 산다까지 출연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부터 10월 27일 콘서트 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거의 2달 정도 남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그 사이에 예능 프로를 출연하면서 콘서트 홍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저는 이런 예상을 한번 해드려 봅니다. 소식 접하시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제가 또 다른 근황 소식도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가 10월 말일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임영웅님이 미우새에도 10월 중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10월달 스케줄은 거의 꽉 차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중요한 건 9월달이에요. 왜냐면 아직 추석도 안 됐잖아요. 9월 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9월달 동안 임영웅님이 도대체 어떤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건 2집 앨범 발매, 타임테이블, 공개 예정, 나아가서는 콘서트 준비 등등 다양한 형태로 임영웅님이 지금 아주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 소천사님들은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씩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바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에 굉장히 제목부터가 재밌어요. 임영웅부터 주윤발까지 핫스타 소식 모음집이라고 해서 이 맥스무비라는 곳에서 칼럼처럼 뉴스를 전하는 건데 왜 임영웅님부터 주윤발까지 갔느냐. 자, 지금 쭉 보니까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 첫 자작곡이 아닌 두 번째 자작곡 런던보이에 이은 이 모래알갱이가 영화 소풍에 참여하게 됐다. 음악 외에 좀처럼 다른 활동은 하지 않는 신중한 스타일의 임영웅이
드라마 OST도 아닌 영화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 핫한 소식이 맥스무비를 통해 알려지자마자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이한 건 임영웅님하고 연관이 있는 이 주윤발 배우가 14년 만에 내한을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재밌는 건 임영웅님의 이름이 주윤발 씨가 나왔던 영웅 본 세계, 그 영웅을 보고 임영웅님의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재밌게도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짧은 기사를 한번 전달해 드려 봤는데,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파급력이 영화업계도 이제 완전 뒤흔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소풍 뮤직비디오 공개에 가히 반응이 폭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노래가 들어간 영화 소풍은 이제 다가올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이 되면서 특히나 더욱더 이 영화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임영웅님의 자작곡을 통해서 어떤 영화의 흥행력을 또 한번 달성시키느냐에 따라 뭐 기존에는 드라마에서도 대박을 터뜨렸으니 이 영화계까지 넘어가 임영웅님의 노래가 앞으로 임영웅님의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 작곡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자작곡이 이렇게까지 대박이 나버린다면 아마 앞으로도 임영웅님의 또 다른 자작곡들이 다양한 형태로 OST로서 드라마, 영화에 삽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요번 제가 떡볶이 광고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진 한 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런데 기사 제목이 참 재밌어요. 누구와 떡볶이를 먹었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넘어갔는데 저도 못 봤던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뭐 목걸이, 팔찌, 신발, 헤어스타일의 이유 다 설명드렸는데 떡볶이 광고를 예고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던 제 예상 중에서 하나 놓쳤던 부분이 컵이 2개예요. 컵이 2개입니다. 떡볶이를 컵에 담아 먹는 줄 알았는데 아마 바로 입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컵은 뭐냐? 뭐 음료수가 됐건 뭔가 마시는 거겠죠? 오뎅 국물일까요? 어찌됐건 컵이 2개가 있는 걸로 봐선 사진을 찍어준 사람도 있는 만큼 임영웅님이 누군가와 함께 했다. 뭐 매니저일 수도 있고요. 신정훈 대표님일까요?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지인분과 함께 축구를 하다 온 모습이 아니라 일상복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멋있게 꾸미고 나가 아마 뜻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떡볶이까지 함께 먹었던 모습이지 않겠냐. 특히 홍대가 만약 저런 저녁 시간대면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임영웅님이 저렇게 사진 찍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또 건너건너에도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아마 굉장히 이른 시간대거나 새벽 시간대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떡볶이를 먹은 사람의 정체는 아마 나중에라도 밝혀질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한 영웅시대 팬분이 이렇게 귀엽게 또 그림을 그려서 공개를 하여 매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 잘 그렸죠? 소씨도 만화를 좀 그릴 줄 아는데 나중에 우리 소천사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한번 제가 임영웅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런 캐릭터는 좀 그릴 줄 알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건 필요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임영웅님의 그림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다. 일상 하나도, 행보 하나도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슈퍼스타다운데요. 이것이 이제 영웅시대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임영웅님의 콘서트 일정 공개와 더불어서 사상 최초 임영웅 콜센터입니다 라고 나왔었던 임영웅님의 전용 콜센터 기억나시죠? 인터파크 관계자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다. 이 소식이 지금 기사로 되어 일반인들에게 번져 나갔더니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팬덤 나이대를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서비스 같다. 너무 좋은 서비스 같다. 나이대가 아무래도 티켓팅이 어려우실 텐데 후속사도 아주 똑똑하다. 콜센터, 와 전화 터지겠다. 제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일 잘한다. 정말 잘했네. 일 잘했다라는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 이런 센스는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영웅시대 분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나왔던 센스가 아니겠냐. 티켓팅의 명가답다. 강원도는 왜 안 오시냐. 이러한 말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소식은 또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이제 미우새에 등장한다 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자 이 대중들 반응 보세요. 당일날 반응은 난리 났습니다. 대박이다 엄마. 대박. 가족 단톡방 터져 나간다. 엄마한테 오늘 바로 공유했다. 오늘도 가성비 효도 완료다. 미우새 MC나 출연진은 별로지만 그래도 임영웅 씨가 나온다니 기대된다라는 의견들, 엄마를 부르짖는 많은 자녀분들이 많고요. 시청률 팍 오르겠다. 얼마나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건가? 맞네. 우리 엄마 좋아하겠다. 10월 중이면 추석 때인데 또 리모컨 뺏기겠다. 나도 엄마한테 이 기사 공유해줘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예능방송 출연 소식 하나도 많은 대중들에게는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가슴 뛰게 만드는 대박 소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을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런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누굴까요? 자, 다음 사진을 보니까 좀 더 누군지 확실해집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우리 리로드 때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나왔고, 임영웅님이 부산에서 이분의 결혼식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 축가도 불렀던 절친이죠. 자,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만났었던 것 같아요. 우연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보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형 동생이 둘 다 성덕이 됐네. 왜냐면 임영웅 님도 최근 손흥민 선수와 축구 경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세간을 들끓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 님과 호영호지하고 지내는 지인분도 손흥민 선수와 사진을 찍게 되면서, 아, 두 사람이 모두 다 성덕이 됐구나. 역시 인성이 바른 사람들은 성덕되기도 쉽구나. 한때 임영웅님이 이렇게 지인분과 사진을 찍었던 이 카페 내용 제가 분석해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찌 보면 임영웅님의 이 군대 동기이자 절친이었던 친구분이 참 마음 아픈 에피소드가 있지만, 결국 그 친구의 친형과 임영웅님이 이분의 동생이 되어지고, 또 임영웅님이 이분에게 친구에게서 느꼈던 그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 두 사람이 평생의 절친으로 사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이 사진들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고, 아마 만났을 때 서로 임영웅님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임영웅님하고 손흥민 선수가 친구처럼 사이가 됐는데, 임영웅님하고 또 절친인 분이니까 아마 손흥민 선수를 만났을 때, 아, 제가 영웅이랑 정말 친한 뭐 사이다라고 했던지, 영웅이 만나셨던 거 봤다 라고 했던지 뭐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짧게나마 대화를 좀 주고받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사진이 아니라 영상인데, 보면 이렇게 막 함께 촬영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막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 임영웅님 지인분의 와이프 되는 분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또 간접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직접 발췌한 영상의 모습인데, 누가 봐도 임영웅님이죠. 빨간색 아디다스 트랙 자켓을 입고 횡단보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임영웅님이 이제 헤어질 때 지인분이었던 것 같아요. 임영웅님을 촬영하면서 영웅아 우리 다음에 또 공차자 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이 돌아보면서 쌩긋 웃으면서 그래 또 차자 라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임영웅님의 20대 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업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대학생 같은 모습의 트레이닝 복장이죠. 뭐 원래부터 축구 덕후였던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기도 하겠지만 최근에 임영웅님이 지금도 예전처럼 변함없이 같이 활동했었던 축구 동호인분들과 여전히 시간 날 때마다 축구 경기를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과거에 있었던 임영웅님의 모습이 지금에 와서도 변치 않으니까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임영웅님의 지인 되는 분들도 보통 스타가 되거나 유명인이 되면요 사람이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여전히 과거에 함께 축구를 뛰던 동호회 회원이자 친구이자 동생이자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인분들도 임영웅님을 스타로서 연예인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로서 동생으로서 서스럼 없이 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좀 신비주의가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인들도 아무래도 자신의 이 친구나 주변인이 연예인이 되면 그렇게 금전적으로 바라는 것도 많고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서로 친구가 다투게 되고 돈 문제가 오가게 되고 결국 손절하여 절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는데 희한하게 임영웅님은요 일반 지인들하고의 관계도 너무나 좋은 미담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1억 원이라는 엄청난 펜트하우스를 현찰로 구매했고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엄청나게 성공한 슈퍼스타임에도 임영웅이란 사람을 만나는 지인들을 보면 여전히 예전에 자신이 알던 친구 영웅이, 동생 영웅이 이렇게 대한단 말이죠.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인간적인 면모를 그대로 변치 않고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면 굉장히 건방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계속하여 그걸 스스로 다지고 억누르고 있는 거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MBTI를 빗대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추구하는 건 정의로움이며 자신이 생각하는 소신과 자신이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굉장히 애쓴다. 도덕적 신념과 관념이 굉장히 뚜철한 성향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바라보는 주변 지인들은요 여전히 임영웅님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요 제가 뭐 요즘 컨텐츠로 많이 전달드리고 있지만 연예인들 유명해지면 진짜 폭로전이 엄청납니다. 이 과거 인연을 맺었었던 진짜 한두 번 맞섰던 사이도 엄청나게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기획사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딜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도 많이 존재했던 것이 실제 연예계의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을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항상 극찬, 까도 양파처럼 미담만 터져나오는 그런 가수입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사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방탄소년단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두 가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무명 시절 때부터 그 누구보다 노력했고 그 누구보다 무대가 소중하다라는 걸 잘 알았으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팬들과 소통하며 무대를 갖기 위해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쉬는 구간이 별로 길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유명해졌다라고 해서 안주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팬들에게 보답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수에게 미쳐 있는 거 아닐까요?